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은 저희가 도박 중독자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담자들이, 그러니까 도박자 혹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이 이제 변화를 할 때, 도박에 대해서 변화를 할 때 어떤 발달 단계를 갖고 있나,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로서 내담자에 대한 부분의 위치를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담자 변화 단계는 우리가 상담할 때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독자 가족도 지금 어느 심리적 위치에 있나를 파악하는 것이 상담자로서 무엇을 가지고 이 내담자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변화 단계를 살펴보고 이 변화 단계에 대해서 또 상담자는 어떠한 개입들을 해야 되는지를 도박 단계와 재발 단계, 회복 단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곁들여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내담자 변화 단계는 보통 지금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직선이 뭐냐면 이제 내담자들이 처음에 올 때 내가 별로 상담에 대해서 내가 왜 하지? 이런 이제 전숙고 단계가 있죠. 이건 이제 우리 내담자의 뭐 도박뿐만 아니라 모든 내담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숙고 단계, 그리고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유지 단계, 그리고 이제 종결,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내담자의 변화가, 우리가 만나는 변화들이 이런 전숙고를 했으니까 숙고 단계가 있고 준비 단계가 있고 이런 발달의 단계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대상관계라든가 발달 이론들은 대부분 앞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내담자들은 이런 직선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들이 잘 리듬을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마치 훅 떨어져서 원점을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즉 도박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지까지 되다가 이렇게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가족들도 실망하게 되고 또 상담사도 참 이 상담사로서 내가 유능하지 않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되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가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직선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우리 상담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담자 발달 단계별로 상담사들은 어떤 개입을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이 도박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나. 이제 많은 상담사들이 주로 만나는 내담자가 도박에 대한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내담자가 아까 말한 전숙고 단계. 숙고라는 걸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기 전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담자들이 치료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치료 동기가 없는데 누가 동기가 더 있어요? 이 내담자라는 건 우리가 혹은 도박자일 수도 있고 도박 가족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양팔을 벌려봤을 때 왼손을 도박자, 오른손을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동기가 둘 다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전숙고 단계에서의 치료 동기는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더 동기가 높아요? 가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자들은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숙고 단계에서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도박자들은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도 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도박자들이 가족들이 내가 병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번 같이 와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염장이 터지는 거죠. 쟤는 누가 질렀는데 우리가 지금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는 아내가 돈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도박을 해야 이 돈들을 아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월급으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 전수고 단계에 내담자의 도박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같이 있는 가족들은 어때요?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이럴 때 상담자는 어떤 개입을 해야 되냐? 이 전수고 단계에 있을 때는 내담자하고 이 전수고 단계니까 신뢰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신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구에서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럴 때 그 효과를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치료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됐냐 이게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내담자 요인, 그리고 나머지 30%는 상담자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40%의 어마어마한 이 치료 효과의 요인이 뭐냐면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도박은 왜 그러냐면 비자발적 내담자예요. 도박자가. 그러면 그 가족들도 제가 상담에 안 오는데 내가 굳이 왜 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료적 동맹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신뢰관계 이 부분이 치료 탈락률을 낮춘다. 이렇게 이제 연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상담자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전수고 단계에서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 상담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담자는 도박자가 아니라 도박자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박자의 가족의 주관적 불편감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들어보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전수고 단계에서. 아니, 지금 나는 이 상담을요, 우리 아이를, 내 배우자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상담을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90% 이상이. 그럼 상담자는 뭐라 그래요? 그건 제가 상담에서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희 내담자는 민들레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상담에 오지 않는 남편을 여기서 뭐 재정을 통제할 수 있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해라고 배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실제로 도박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탈락을 해버려요. 나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 상담을 그래서 왔어요. 이게 욕구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치료적 관계로 이 내담자 욕구를 가져올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해요. 오늘도 이제 그 오전에 슈퍼비전 했던 이제 그 사례가 도박 사례였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원하는 욕구를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오는 제가 오른손이 도박 가족, 왼손이 도박자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온 내담자가 그냥 제가 선생님 불안해서요. 우리 아들이 이래서 제가 불안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런 도박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독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중독 가족자가 오는 경우는 뭐냐면 이 가족, 배우자 혹은 이 자녀가 이렇게 도박을 하게 돼서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가족이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가족의 도박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걸 뭐라 그랬어요? 공동 의존이라 그랬죠. 그러면 공동 의존을 다루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이제 그 질문에 있었는데, 자, 이 공동 의존은 서로가 모두 다 망하는 길이니까 각자가 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분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 의존의 상태를 하려면 먼저 이걸 인식해야 돼요. 누가? 가족. 그럼 인식하려면 첫째는 내담자가 이 가족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려면 상담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야 자기를 보는 거예요. 관계도 형성이 안 됐는데 공동 의존에 대한 부분의 얘기로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절대 경제적인 거 변제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변제를 하셨네요. 자, 이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이게 탈락률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가져온 이 욕구를 존중해주고 이거를 따라서 이 얘기 끝에 내담자가 스스로 공동의존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 라포를 형성한다. 근데 이 라포를 형성할 때 라포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상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가요? 공통적인 기술, 공감, 무조건적인 존중, 상담자의 일치성, 이게 이제 공통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도박 가족들에게는 부족하다. 그게 뭐냐? 이들이 얘기하는 언어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도박자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박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를 봤는데 거기에 사이비들이 나오잖아요. 얘가 6개월 동안에 돈을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친이 있는데 그 여친이 사이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사이비에 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불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 이 상담사는 이 내담자의 도박 행동에 대한 부분에 객관적인 정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라포를 형성한다. 그게 이제 전숙고 단계에서 내담자가 관심 있는 욕구를 기반으로 라포를 형성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내담자들은 상담에 왔을 때 뭐냐면은 도박자들이 상담 올 때는 아까 동기가 낮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평을 해요. 아니 얘가 상담에 지가 마음을 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왔을 때 도대체 상담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니 도대체 지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이걸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마치 끌려오는 기분 같아서 제가 이런 애를 데리고 상담을 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나 속상해요. 이런 얘기를 이 전숙고 단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은 어느 정도의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박자인 정작 본인은 저승고 단계에 있으니까 이 영향을 공동 의존의 상태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은 상황을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 내가 이 상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냐고. 이게 이 전숙고 단계에서 내담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다. 이때 이제 이 상담자들이 너무 이제 이 원칙적으로 치료에 대한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게 되면 드랍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맞아요. 인정해 주라 그랬죠. 도박자는 상담의 내용보다는 나한테 돈을 갚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돈을 변제해 줬어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상담에는 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거죠. 혹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당신이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 때문에 상담을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상담자가 그 맥락이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내담자하고 라포를 형성한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담자가 그런 불평을 할 때 상담자가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모르셨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 가족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라포를 형성하는데 저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는 상담자가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숙고 단계. 숙고 단계에서는 어떤 게 숙고 단계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도박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 변화의 욕구. 또 한쪽에는 내가 도박을 끊으려니까 어때요? 너무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린 게 많은 거야. 이 손해. 내가 또 노력해야 되는 거. 내가 도박을 한탕 하면은 얘를 지금 갚아버릴 수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내가 벌어서 10년을 갚아야 된다.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의 양가 감정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숙고 단계에 있을 때는. 그래, 숙고 단계의 특징은 양가 감정, 앰비밸런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박 가족들은 어떨까요? 동일한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도박 가족이 갖고 있는 양가 감정 뭘까요? 이런 거요. 내가 상담이라도 오자. 그래야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내 배우자를 어떻게라든지 치료하지. 이런 한쪽의 마음이 있어요. 또 한쪽으로는 뭔가요? 아유, 가면 정보도 안 주고, 뭐, 자기 문제를 뭐, 자기 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뭐, 그거 하라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상담에 오냐? 이러면서 양가 감정을 갖게 돼요. 이런 양가 감정, 가족들은.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도박자와 도박 가족들이 다르게 일어난다. 이것들을 숙고 단계에서는 상담자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담은 이 가족을 하는데 이 가족에 얹혀져 있는 공동 의존돼 있는 이 그 도박자가 항상 같이 상담실에 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돌아가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준비 단계는 이제 뭐냐면 열동 이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해, 도박.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행동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열동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박자들은 상담에 적극적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고용 프로그램, 도박을 계속 내가 도박으로 돈을 이걸 갚아버려야 되겠다. 베팅을 늘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한 달에 내가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200만 원씩 카드를 그냥 뭐 이렇게 전부 다 잘라버리고, 이런 이제, 무엇을 하는 거죠. 준비 단계. 자, 이럴 때 이 도박자들의 가족들은 뭐냐면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이제 좀 한숨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준비 단계가 하면서 도박자들이 관심을, 준비 단계지만 여전히 이 도박에 대한 것은 밑받침으로 디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심을 이 다른 곳으로 돌려서 유혹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가족들이 뭐냐면은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지지체계, 버티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더 필요해요. 전 숙고 단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 가족들의 협력이라는 건 사실은 이 내담자의 발달 단계 사실은 전 과정에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실행 단계는 도박자들이 이제 자조 모임에 참석해요. 그래서 자기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가족들한테 자기 비밀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내가 뭐 거짓말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 자기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는 거죠. 실행 단계에서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가족들이 굉장히 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상담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상담할 때는. 자, 유지 단계는 이 도박을 끊었을 때 6개월 이상 유지가 될 때 보통 이제 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걸 6개월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돕게 하는 것이 가족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